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온전히 일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청결된 상태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대부분의 사고의 원인은 다 여러분들의 부주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다 부주예요, 보면. 네. 물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부주의를 전환으로 한 번에 다 옮겨드리기에는 물론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렇지만 아마도 조금은 여러분들 이전에는 그냥 머릿속에만 알았던 걸 이제 이후에는 이제 몸소 실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좀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인리의 법칙 1대 29대 300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인리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의 1920년도에 한 보험회사에 다녔던 사람이 이분이 이제 사고 조사가로서 이제 분석 업무를 해왔던 분이세요. 근데 사고 건수 약 3,000건을 조사 분석을 해오다가 이분이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법칙인데 상당히 재밌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자, 하나의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 이전에 29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29건의 사고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300번의 아차 사고, 다시 말하면 사고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내지는 뭐 오늘도 가방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조리하다가 화상 데일 뻔한. 네. 아니면 화장실 들어가실 때 신발 신으려다가 미끄러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이런 29건의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 상황을 전혀 묵인, 직시하지 못한 채 결국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일상 사고와 한번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몇 년 전이죠? 네, 정확히 5년 전입니다. 4월 달에 이제 접어들었으니까요. 자, 세월호 사고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세월호 뭐 이제 밤 늦은 새벽녘에 사고는 이제 있었지만 당시 이 사고 운항을 할 때 운전대를 맡은 사람이 3등 운항 항해사 특히 이제 여직원 분이 경력도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이 세월호 선박 내에 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적재 차량들 이제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량은 아마 이제 결박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배의 균형이 또 좌우로 갸우뚱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적재물들 그 기준 초과로 무리하게 또 물건을 실었다라는 점, 또한 결박 조치를 또 취하지 않았다는 점. 무엇보다 여기 선박에 탑승한 인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자, 세월호 뭐 거의 25년 이상 넘게 운항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배운 1대 29대 300 아마도 이 세월호 사고를 비유하자면 1대 29대 약 3만 건이 되지 않았을까. 네. 크고 작은 사고뿐만 아니라 전조 증상이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직설적으로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 앞으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발에 엎질렀을 때나 걸려 넘어졌을 때 여기 배치 구도를 좀 다르게 잡아볼까? 아니면 어떻게 좀 안 다치게끔 어떻게 여기를 좀 칠해볼까? 뭐 붙여볼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책자에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책자에 내용이 빠져 있네요. 이거는 우선 좀 내용을 간단히 메모 정도만 좀 치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보호구 지급과 착용인데요. 한번 읽어본다면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 조건에 적합한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근로자는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업종 불문입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안전모는 다들 아시겠지만 머리에 착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인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 있는 작업.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통상 여러분들 안전모 착용하는 장소 주로 어디에서 착용하나요? 건설 현장에서 주로 많이 착용해요. 왜? 고소 작업이 있고 그리고 뭐 크레인 양중 작업을 할 때 혹시라도 물체가 비례하거나 낙하할 때 머리에 또 맞을까봐 거기에 이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건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전모는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판단이 된다면 백화점, 마트, 하물며 여기 실내에서 위험이 여러분들 판단되었을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안전대가 있죠? 안전대라는 건 여기 상체에 S자 반도를 착용하고요. 그리고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홈에 고리를 걸쳐매고 작업을 하다가 혹시라도 발을 헛디뎠을 때 추락을 예방하는 그런 장비를 안전대라고 하는데 여기는 높이 또는 깊이 2m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왜? 2m라는 이 높이가 상당 부분 많이 사망하는 그런 높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점을 명확히 또 정의를 내렸어요.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자, 그럼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역 지하철 역사 입구 바로 안편에 청소 근로자분이 밀대 하나 들고 고개 작업을 취하고 있는 저 모습. 불과 4년 전의 모습입니다만, 그건 이제 예전에 아마 어떠한 시민분이 저 작업하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제보를 해서 실제 신문 기사상에 올라온 사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높이가 상당 높아 보이죠? 한 4m 이상 되어 보이는데 아무런 안전상의 조치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하물며 장비, 여기 어떤 관리자, 뭐 추락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조차건이 없어요. 이게 4년 전에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실이다라고 저는 한번 예전에 교육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절대 이런 일이 없겠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면에 광화문 사거리 위치해 있는 세종대왕상 물대 청소를 취하고 있는 저 근로자에 부착이 되어야 되는 안전보건 표지예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작업들이 상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시설들이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들어가면 또 사고 위험성이 따를 수가 있어서 이러한 표지가 항상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일하시는 현장에서도 이런 똑같은 그림은 아니어도 유사한 그림들 부착이 되어 있으면 어떨지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시간 말미에 좀 안내를 통해서 말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안전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화학물질 사용 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재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렸지만, 유황락스를 사용할 경우에 유황락스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용기에 부착을 하고 사전에 읽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물질안전 보건자료라 함은 그 제품의 성분, 그 다음에 제조 사업장명, 응급시 주의사항, 여러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로서 항상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사전에 안전하게 장비를 착용하면서 취급을 하라는 그런 내용 골자로 나온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의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여기 한번 보시면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리터짜리의 우유 용기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용히 저 뒤편에 종이컵 있는 곳으로 살짝 놓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뭐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좀 시간 좀 맞춰서 오려고 좀 뛰어왔어요. 땀도 나고. 이걸 목격을 했습니다. 본 순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설마, 이온 음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열린복지 선생님, 또 여기 이온 음료까지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오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 마신 용기에 의심의 여지도 없이 색상조차 이온 음료 색상을 띠고 표기도 안 돼 있고, 또한 종이컵 옆에 놓아두었기에 당연히 음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음료가 아니라 청소 작업에 쓰이는 약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정적 이유는 들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주로 500ml짜리 생수병 있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작업에 제일 용이해요. 그걸로 많이 소분 용기에 담아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포장 용기 그대로 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한번 사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경에 그 여수에 있는 호텔에서 생수병에 든 손님이 방향제를 마시고 병원에 간 내용인데, 생수병,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ml짜리 생수병에 뭐 세제든 방향제든 많이 담아서 써요. 근데 그걸 청소 다 하고 나서 그 생수병을 깜빡하고 놓고 나온 거죠. 이 직원분이. 자, 뒤늦게 손님이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더니 포장 용기 그대로 물병이 놓여져 있네.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그런 또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하나의 영상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가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오는데 또. 영상이 또 돼서 이거 제가 이따가 자,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쉬는 시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렇게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뭐 일부 이렇게 표지가 부착을 하면서 사용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수기로도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건 아주 오래전 이제 수법이고요. 이제는 명확하게 깔끔하게 표지로 잘라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요새 동사무소에서 주는 EM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이립도 가져가면 그냥 주거든요. 그것도 거기 닫을 때 무슨 표 이렇게 딱지 붙여주는 게 그렇죠. 그럼 뭐 수기라도 그렇게 좀 일부 써놓고 예 하시던가 해야죠. 뭐 그렇다고 없이 사용하기엔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안전보건 표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배송 서비스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앞서 그 보건 스티커와는 다르게 이와 같이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나와 있죠. 사이사이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뭐 관련된 떨어짐 제해나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뭐 중약물 취급 관련해서 이런 것도 보관 창고가 있다면 이런 걸 좀 부착을 통해서 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클릭을 해가지고 수량을 여러분들 몇 장으로 늘려가지고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또 스티커가 있어요. 부딪힘, 뭐 손끼임 주의는 이런 출입문에 부착하면 상당히 좋겠죠.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유는 이건 개인 신청은 아닙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일을 하시는 사업장의 뭐 담당 원장님이나 뭐 사무장님 계시다면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신청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 무상이에요, 선생님들. 배송비만 따로 들지 다른 뭐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현장 내지는 공간에 이러한 표지들, 포스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알지만 한 번 더 실천을 옮겨줄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장소에 맞게 부착을 한다면 상당히 여러분 일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 동안만큼은 이 영상을 제가 켜 드릴 테니까요. 그냥 사진 한 장 찍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고, 자, 10분간 휴식 갖고요. 쉬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출석부 사인 2교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정부고장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 있어 그 고장이 시각 동료와 후병과 동에게 마비된 물을 사용해 컵라면을 먹었고 A씨는 사망, 9명의 동료와 용원이 전화는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 있어 근로자가 소주병이 들어있던 부동액을 소주로 우리대 마시고 사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액은 멀지 않게排泄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 차례 대탄수가 없는 것을 방지할 때만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부동액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방풍제라고 합니다. 이 방풍제는 물과 함께 일대 10의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희석된 용액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 한자의 생수병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방풍제는 아무런 색깔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 원래의 용기가 아닌 방풍제에 담았을 때 물과 희석돼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방풍을 마시는 용기의 원형 메스코 현상이 나타나 얼굴이 파랗게 공포가 일어납니다. 한 시간 이상이 지나도 가운데물 사지만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물과 희석된 방풍 200ml는 지수율 100%에 이를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차량용 부동액은 어떨까요? 지난 2010년 3월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차량용 부동액을 약수로 장난으로 마셔 숨기는 사고가 있었는데 실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용 부동액을 모아보니 방동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냄새는 없지만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고가 일어날까요? 먼저 색깔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료수 색깔과 비슷해 착각하기 쉬운데 그리고 차량용 부동액의 주성분은 바로 메틸 글리콜.
간과 신장, 조직경계를 손상시키는 무서운 화학물질이지만 강한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쓰고나면 조동액을 아무 용기에 담게 되면 음료수로 착각해 마시기 쉬운 것인데 자, 이제 대화 많이들 나오셨나요? 아, 예. 근데 뭐 이렇게 원래는 스트레칭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갈까요? 예. 워낙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들 말씀이 예.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 잘 하고 계신 거 맞죠? 그럼 안전된 스트레칭.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무리한 자세는 취하지 말아주세요. 뒤에 또 종이컵도 있고 하니까요. 예, 적당한 범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 좀 제일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제 케어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시지만은 되려 이게 또 주객이 저는 존도가 되실까봐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또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뭐 작업 자세라든지 아니면 그냥 무리하게 허리를 이게 구부린다라든지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으로 질환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환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근곡계 질환이에요. 근데 이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통념상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제 퇴행성으로 가는 어떤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이를 통해서 그게 좀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아마 아시겠죠? 뭐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손목을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게 또 질환으로 유발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요즘에는 그 20, 30대 부류에서도 이런 손목 관련 질환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사무직이다 보니까 내지는 게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질환들이 많이 또 생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가정 내 주부로서 요리와 청소, 근데 그 연장선상에 또 나아가서 일을 동일한 형태로 하시다 보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 가능한 스트레칭, 완벽한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서 쉬는 시간 동안 그냥 입으로써 스트레칭 하셨다면 입과 손목을 같이 하시면서 대화 나누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자, 양손을 모아서요. 자, 양손 이 팔목을 일자로 핀 상태에서 아래로 지그시, 예, 이 상태에서 약 15초 정도 유지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근육 이완해주는 스트레칭이 하지만 좀 지나면 무시무시한 여러분들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8, 9, 10, 11, 12, 13, 14, 15. 자, 동일하게 거꾸로 또 가슴 선상에 약간 좀 치켜 올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좀 유지해 보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마도 다는 아니실 수 있겠지만 좀 시원한 느낌 조금 올라오실 거예요. 지금 푸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칭. 어떻게 보면 손목의 피로를 조금씩 풀어준다라는 느낌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5초 되셨다면, 예. 자, 가만히 내려오시고, 자, 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원형으로 크게 5번, 또 반대로 또 5번, 네. 이걸 여러분들 한 2, 3회 정도 취해주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 동일한 병명으로 수근간 증후군 예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 내려놓아 주시고,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좀 교재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좀 더 내용에 좀 가미를 해서 각색을 해왔기에 부분 맞는 내용을 좀 메모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당 내용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네, 우선 6페이지부터 펼쳐서 중간중간 메모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업 중에 벌어진 사고 사례와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서 준수해야 되는 수칙들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책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제 내용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절대 책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앞서 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법적 정의, 다시 말하면 직업적 정의를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종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 가운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라고 빨간색 폰트로 글자색을 바꿔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 업무하는데 제일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요양보호사는 노인분들을 위해 육체적 부담 작업이 상당 수반이 되며 가사활동 지원, 다시 말하면 반복적인 작업이 항상 존재한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은 직업병, 다시 말하면 근곡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제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육체적 작업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까지 몰랐던 작업 자세, 그냥 무심코 물건을 들었다라든지 환자분들을 무심코 부축을 해왔다라든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직업을 이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이. 2688명, 물론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재자 수치입니다. 평균 수치.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강조한다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50대 이상 2688명 가운데 50대 이상 분들이 절반 이상 재해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 비중이 80%나 차지해나 있다고 해요. 네. 오늘 여기 교육장에 오신 선생님들만 보더라도 남성 선생님이 총 한 5분밖에 안 되세요. 예.
그만큼 절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많다라는 겁니다. 연령대 또한 아마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긴장하지 않고 무심코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고 위험 노출도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실제 한번 매스컴상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50대 이상 사고가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여성은 서비스업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50대 이상 장년 근로자 제외는 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영세 사업장이죠. 특히 6개월 미만의 단기 근속자의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6개월 미만, 누가 봐도 경험 미숙으로, 오로지 힘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에 이제는 직업적 정의를 떠나서 해당 여러분들 업무 공정마다 꼭 지켜야 하는 수칙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몸을 숙달화 시켜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육체적 작업이 많기 때문에. 내 몸으로 맞게 작업 자세를 바꾸셔야 되세요. 자, 요양보호사의 주 업무 내용은 청소, 조리, 빨래, 돌봄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업무 내용을 골자로 주로 사고가 발생된 형태는 넘어짐, 근곡계 질환, 무리한 동작, 부딪힘, 이상온도 접촉은 화상사고입니다. 그리고 칼에 의한 손가락 절단, 찔림, 그런 등으로 사고가 발생된다고 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있는 또 제품들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뭐 여기에 칼, 뭐 절단까지는 뭐 이르진 않아도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뭐 수십 차례 많이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칼만큼은 베일 염려, 찔릴 염려, 당연히 절단된 염려 없이 예방 가능한 사고 위험도를 100%를 가능한 그 제품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을 팔아도 불과 1교시만 보더라도 방심은 군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한눈을 팔아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만큼 안전장비를 착용한다면 사고는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칼 취급할 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다른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세울 건 없어요. 솔직히 내용이 너무 이렇게 고루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라도 제가 약간 이벤트성 제품을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반응도 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일방적인 제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단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야 저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흥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중간중간 좀 기대를 갖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건복지 서비스업. 이제 여러분들 현재 이제 종사하시게 될, 또 종사하고 계시는 그 업무 내용의 사고 형태별 현황입니다. 전체 사고의 40% 넘어짐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넘어짐은 미끄러 넘어짐과 걸려 넘어짐을 다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해 주시고, 그 이어서 작업 관련성 질환이 12%를 차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직업병이에요. 그리고 근곡계 질환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유형들 뭐 이따가 내용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예방 가능한 유형들입니다. 그렇지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넘어짐과 이 직업 관련성 질환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접목한다면 충분히 전체 사고의 50%를 확 줄여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소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진 비중이 상당 많이 있기에 제가 좀 비중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고령 근로자의 경우 전도라는 거는 이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전도라고 하는데,
사망률이 70%나 달한다고 해요. 단순히 연세가 있어서 사망률이 높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면 뭐 젊은 층에 비해서 신체 균형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부수적인 요인에 의할 수는 있겠지만 사망률의 70%에 달하는 그 직접 원인은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제일 바닥면에 신체 부위가 맞닿는 부위가 머리라는 거예요. 예. 머리가 1차적으로 바닥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사망률이 70%나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장소는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거주하고 계시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거죠. 네. 특히 노부부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진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들 뭐 샴푸 머리 감고 세수하신 분들 계시겠고 어떤 분은 뭐 샤워까지 하신 분도 계시겠죠. 볼일 보고 나오면 어쨌든 물 한번 다 뿌리지 않습니까? 거품 좀 제거를 하려고. 그럼 물이 좀 흥건하게 남아 있어요. 자, 아침이면 저가 아닌 또 다른 또 가족분들 이용하실 텐데 이용하시고 나서 가족분들 사이에서 나 좀 샤워했는데 바닥에 물기 있으니까 좀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 조심히 들어가렴.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예. 특히나 그리고 또 집 아니다 보니까 또 편한 공간이잖아요. 그냥 무심코 들어가요. 바닥은 뭐고 그냥 없이. 근데 다 한두 번쯤에 여러분들 신발 신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장실만큼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면에 부착하는 논슬립 테이프, 네, 그런 것도 좀 부착을 하시면 상당히 좋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고, 자, 그 관련 영상 우선 미끄러 넘어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chef. Got it. Jackie, no. Coming right up, chef. So find out how to avoid them. Call us now or search online for Shattered Lives. 자, 지금 여기 셔터즈 라이브라는 뜻은 지금 좀 전에 넘어져 다친 저 보조자의 셰프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적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형태로 여러분들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 속에서의 두 가지 이제 미협 내지는 미비된 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자, 작업 중에 무심코 기름을 흘렸어요, 바닥에. 근데 또 다른 동료 직원분이 목격은 했습니다. 목격을 하고 뭔가 물성을 집을 찰나에 메인 조리장님이 오더를 줬어요. 자,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은 순간 우선순위의 판단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메인 조리장의 주문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에 기름을 먼저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 수긍을 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바쁘고 정신없고 장시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판단 능력 또한 희미하게 흐려지게 됩니다. 그냥 알아서 뭐 지나가겠지. 뭔 일 있겠어 라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말 한마디라도 먼저 동료 직원분한테 건넸더라면 야, 내가 좀 바쁠 것 같은데 너가 나 대신 좀 닦아줘. 내지는 야, 여기 기름 흘렸으니까 조심해. 동료 직원 내지는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 꼭 머릿속 내지는 책자 속에 메모 정도 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는 환자분과 더 동료 직원 못지않은 대화를 통해서 작업을 이행해 주셔야 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런 침대상에 누워있는 환자분을 일으켜 세울 때 상당 빈번하죠. 그럴 때 먼저
대화를 건네세요. 아버님, 여기 난간 때 손 여기 딱 놓고요. 자, 이렇게 세울 테니까 좀 힘 좀 주세요. 이 작업자세 여러분들 한두 번 하고 그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돼요. 이 미세한 차이가 여러분들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허리에 그렇죠. 무리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 맞게 편한 자세를 여러분들 일단 맞춰본 다음에 말을 건네시고 같이 하시는 형태로 그래야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걸려 넘어진 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re's your leg, mistress? Anywhere inside, Les? Yeah, I heard your son got into medical school. Must be so proud. Well, I don't know. You'll be able to retire then. No chance. Not with all those student fees. Les, 10 extra white tomorrow? Accidents at work can shatter lives, so find out how to avoid them. Call us now or search online for Shattered Lives. 자, 걸려 넘어진 사고의 위험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무방비입니다. 걸려 넘어졌을 때 무심코 내딛는 신체 부위는 이 손목부터 팔목이에요. 예. 거기에 바다에 닿는 순간 상당히 충격 크겠죠. 젊은 층은 뭐 타박상 정도 뭐 입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지는 뭐 인대 염자까지. 자, 그러면 골절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반깁스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게 되세요. 예. 그러기에 넘어짐이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여러분들 꼭 이동하실 때 꼭 주의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한번 이제 실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입니다. 자, 왼쪽 첫 번째 보시면요. 환자를 부축하고 이동하다가 함께 넘어져서 요양보호사의 손목이 골절이 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냥 보통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냥 넘어진 거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본다면 이 환자분이 일반 환자가 아니라 치매 환자셨다는 거예요. 자, 치매 환자랑 같이 부축을 하고 가는데 이때 치매 환자분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균형을 더 잡아보려고 하다가 같이 덩달아 넘어지신 건데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치매 환자 부축을 요할 때에는 가급적 2인 1조 내지는 휠체어로 이동해 주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실제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예방을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물기가 많은 목욕실과 화장실입니다. 자, 그 공간에서 지금 여기 사진상에 나와 있다시피 논슬립 테이프예요. 바닥면에 부착하는. 이거 좋아요. 선생님들 여기 이 표면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해요. 물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 있다 하더라도 미끄럼 저항을 어느 정도 받아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 번 부착하게 되면 한 3년 이상? 예. 좋아요. 저도 한 마트에 가서 한 15,000원 내외 구입하고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4년째. 이거를 화장실 입구 신발 놓는 구간부터 부착을 하세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주말이잖아요. 주말 이용해서 가까운 대형마트 내지는 뭐 마트 이용해서 꼭 구입하셔서 부착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번외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런 강의 활동을 통해서 저도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내용을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가운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사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실버 산업이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 제품에 이제 좀 고도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환자분이 이제 화장실과 목욕실 가실 때 상당 낙상 사고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채 아예 호스를
환부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소변이 나올 때쯤 이 기계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쯤 흡입을 해줘요. 계속. 그리고 볼일 다 보고 나면 이 호스가 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정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드라이까지 해줘요. 논스톱인 거죠. 물론 비용은 좀 비싸겠지만 아마 이제 이것도 보급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많이 좀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내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이동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슬리퍼를 신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슬리퍼라는 이 구조 자체, 신발 밑창을 보면 금방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물기가 많은 화장실이나 목욕실 진입할 때는 상당히 넘어질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신발 상당히 요즘 잘 나오고 가벼운 경량화로 나오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꼭 발에 맞는 신발을 꼭 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리퍼는 일반 슬리퍼가 아니라 안전화예요. 미끄럼 방지 기능이 되어 있는 안전화입니다. 난 발에 땀도 많이 차고 뭐 좀 물기 많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신발 못 신어요 라는 분은 한해서는 이런 신발을 신기를 권장해 드리는 거죠. 이것도 좋습니다. 저도 한번 회사에서 제품 샘플을 받아보고 실제 조리 작업장에 기름진 곳 한번 착용해 봤더니 되게 의외예요. 예. 그래서 편하고 가격대가 한 19,000원 정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새 서비스업에서도 관련된 안전 장비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좋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옳은 안전화는 무엇일까? 그냥 세 가지만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굽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무늬면이 골고루 배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닳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신발 구조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한 상태에서 신어주신다면 큰 무리 없이 넘어짐 사고를 예방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어서 이거는 이제 실제 사고 사례인데요. 어떤 사고였냐면 영업장에서 조리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조리 작업장에 들어드는 순간 바닥에 미끄러 넘어져서 좌측 어깨가 탈골이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신발이었냐?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 구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밑창이 되게 좀 특이했어요. 옆에 부분 라인이. 이거 제 손이거든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신발 밑창 재질을 보니까 이게 좀 비범한 거예요. 보통 우리 신고 계시는 신발은 밑창은 다 니트릴 고무 재질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질이 나무 재질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한 안전화의 세 가지 조건에 전혀 다 구비가 되지 않는, 예. 이 신발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신발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발 또한 그냥 무신고 신다가는 사고 위험에 도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금곡계 질환입니다. 선생님들도 뭐 요양보호사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금곡계 질환 편하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금곡계 질환이 뭡니까? 뼈, 근육, 인대, 신경, 네, 거기가 이게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팔 뭐 이렇게 근육 그렇게밖에 설명 못 아세요. 다들 머릿속에 다들 아시는데 딱히 어떻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자, 장시간 동안 내지는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과 육체 작업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구성되어 있는 근육, 인대, 그다음에 건, 뭐 여러 가지 신경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체적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근곡계 질환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고추장스럽고 말이 너무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골격계 질환. 네. 그래서 그냥 이 현 시간부로는 여러분들 그냥 골병. 근곡계 질환이 뭡니까? 골병이요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그냥 한 큐로 끝나지 않습니까? 골병을 좀 더 정의를 내린다면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내과적 질환입니다. 이분이 골병을 알았는지 뿐만 아니라 제가 골병이 있는지 몰라요. 예. 두 번째는 골병은 여러분들 치유가 되지 않는 불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골병은 국민적 질환이라고 하죠. 일정 연령대에 다르면 누구나 다를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좀 더 더디게 올 수 있다라는 점. 예. 더디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규칙적인 스트레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해 주십니까? 안 하시죠. 요양업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당일 요양보호사의 컨디션에 따라 그날 환자의 컨디션이 좌우가 된다. 사고 위험을 줄이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컨디션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세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컨디션 유지하십니까? 안 하세요. 예. 일례로 시간 내서 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활 속의 운동을 좀 더 적극 추천해 드리는데, 저 같은 비유를 하자면 저도 상당 운동 안 하는 타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상당히 건장해 보이잖아요. 예, 의외로 좀 허당이고 골병이 있어요, 저도. 저는 회사 사무실이 5층에 있어서 예, 무조건 걸어 올라갑니다. 시작한 지 이제 2년 돼가요. 웬만하면 다 걸어 올라갑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신체에 있어서 다리 하지 있죠. 신체 근육에 하지 근육이 70%나 몰려 있다고 해요. 다리 근육이 있어야 허리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뭐 산행, 피트니스 운동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식사하고 나서 대략 한 10개층 정도 올라가는 거, 그런 거 꾸준히 일상한다면 더 좋으세요. 운동 활동량이. 예전에 KBS 생로병사 프로그램 계단편에 나왔습니다. 그 계단편에 따르면 어느 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계단 오르기 효과로 치매 예방까지 된다라는 결과도 나온 바 있어요. 계단 오르기만한 운동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생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내려오실 때는 엘리프트 타고 내려오시는 형태로 그렇게 이행해 주시면 아마 건강하게 여러분들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골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로 가사도우미 활동 중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수근관 증후군 진단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질환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할 텐데 바로 손목 아대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손목 아대 착용할 때 주로 어디서 목격하시나요? 운동할 때 많이 착용하는 모습 보죠.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저는 선생님들 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직업, 프로 요양보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꼭 운동선수만 보호대 착용하라는 법 없잖아요. 배구 선수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하얗게 테이핑 마감을 합니다. 수백 차례 강 스파이크로 공을 받아야 되고, 소위 말해서 손가락 보호하기 위해서 테이핑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적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에는 몸을 보호하셔야 되세요. 저도 이거 작년 여름에 9,9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타이핑 작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우스하고 이거 했더니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저리는 거예요. 순간 되게 우울했죠. 아직 나이가 어린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하다 보면 그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입하세요. 무릎 안 좋은 분들 무릎 보호대 있잖아요. 요새 상당히 좋게 나와서 신축성 있고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침대상의 환자분을 들어놓은 채 휠체어까지 1년에 이제 변형시키는 작업 과정인데, 잘못된 과정과 잘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환자를 완전히 꽉 끌어 껴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아주 잘된 작업 자세예요. 근데 더 나아가 이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이분이 작업 자세를 허리로 지금 이용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아무런 어떤 지지대 없이. 전 여기서 두 가지만 좀 더 보완을 하자면, 난간 때 왜 활용 안 합니까? 그리고 허리점이 아닌 무릎점을 이용하셔서 무릎으로 들어 올리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리를 구부린다는 거 처음에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장시간 동안 이거 계속 활용하다 보면 오히려 허리가 편해요. 네. 마찬가지죠. 상당히 잘된 모습. 그리고 또 동일한 작업 자세가 나옵니다. 절대 허리로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허리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 뭐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 하루 작업 업무의 내용을 보면 물건을 운반, 취급, 그 다음에 매장 진열 때 나르는 직업군인 것 같아요. 근데 작업 자세를 유심히 보니까 허리만 지금 구부정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 하루에 8시간 일만 하고 다른 일 하진 않겠죠. 그리고 한 달뿐만 아니라 연 단위로 계속 이 작업 형태로 고수한다면 결국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로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상에 이게 뼈예요. 척추뼈. 뭐 뼈 몇 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뼈와 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디스크, 그냥 쉽게 풍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뼈 사이에 풍선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허리를 계속 구부정 상태로 구부려요. 그리고 비틀고 계속. 그럼 이 가운데 있는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누다 보니까 찢어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해요. 터지면 어떻게 되죠? 뼈와 뼈가 맞닿겠죠. 그러면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게 되는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라는 거예요. MRI 찍어보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똑같은 표현이 추간판이에요. 추간판이 탈출했다는 거죠. 예. 절대 여러분들 허리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일까? 안에 뭐가 들어있지 정도만. 혼자 들 수 있는 무게다 싶으면 일단 발은 어깨 넓이로 충분히 벌리신 다음에 무릎을 굽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계속 강조할 때마다 무릎도 안 좋은데 뭘 이렇게 구부려요 라는 표현을 쓰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호대 착용하시면 수월하시다는 거. 자, 허리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잡고 목과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영상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그 허리 뭐 이렇게 섣불리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kg짜리 물건을 이같이 허리로 들어 올린 순간 그 허리에 받치게 된 하중 압력은 드는 무게의 약 10배. 100kg의 압력이 허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자칫하다 보면 허리 디스크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역도 선수 장미란 누가 봐도 상당히 안정감 있게 지금 역기를 들고 있죠. 그 가운데 있어서는 다리에 안정감을 최대한 쥐어주면서 다리로 들어올리는. 예. 그러니까 물론 업무의 효율은, 능률은 떨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좀 더 이제 인체 공학적으로 접근을 좀 해본다면 뭐 이런 창고 내 선반에 두서없이 무게를 그냥 두는 것보단 좀 더 인간 공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눈높이에 제일 가벼운 물건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거운 물건을 허리 높이대에 두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 내지는 한 10kg 내의 물건을 두면 허리에도 최대한 부담이 덜겠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높은 선반에 손이 닿지 않아요. 물건을 빼내려 할 때 무리하게 발 뒤꿈치까지 올리려다가 뭐 균형을 잃어서 넘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의자를 받고 혼자 올라서서 밟고 하려다가 또 물건을 빼낸 순간 균형을 잃어서 미끄러 넘어진다라든지 그런 사고가 또 현장에서 많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발판 하나 놓고 사용한다면 어떨지. 네.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내에서 필요하다면 좀 더 그런 안전 측면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다이소에서 판매합니다. 선생님들. 2단 받침대까지 있어요. 네. 제가 가격대까지 설명해 드린다는 거는 그만큼 가성비 있고 좋다라는 거예요. 꼭 사용하시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리한 동작인데, 아마 요양보호사 현장에서 제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동작 가운데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 영상 통해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뭐 다들 이제 이해되시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힘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근데 아무 대화 없이 이제 부축을 하려다 보니까 환자분이 간병인의 어디를 잡았을까요? 팔목을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를 더 하실 때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지적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난간 때 잡고 같이 일어나 볼게요라고.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작업 자세가 상당히 좀 어정쩡합니다. 난간 때 또 내려가 있지, 허리로 하다 보니까 무릎이 당연히 이제 뻗치죠. 그 가운데 또 부딪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난간대가 또 알루미늄 재질이다 보니까 강하게 또 부딪히면 또 꽤 오래 가요. 예, 그거는 제가 이따 시간 말미에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 갖겠고요. 쉬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3교시에 출석부 서명